뷰가 좋은 전망 좋은 방에 가는 이유는 똑같은 내 아이 레벨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광활하게 넓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옥탑방은 펜트하우스와 달리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아니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가 반지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반지하의 또 다른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옥탑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옥탑방들은 다 불법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옥탑방이 만들어진 건축 법규가 있어요. 건물이 들어간 면적이 있잖아요. 그 면적의 8분의 1까지는 계단실을 지을 수 있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한 50평이다. 그러면은 그거의 8분의 1이면 한 4평 정도 되는 거죠. 4평 정도 되는 게 계단이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계단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그 지금과는 다르게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계실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엘리베이터 기계실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설비들이 옥상에 들어가요. 그럼 그 옥상에 접근 가능하게 계단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강북 같은데 달동네를 쭉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거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물탱크들이 많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어려운 말로 직수라고 그래가지고 이 수압을 되게 세게 해서 그 꼭대기층까지 압력으로 그냥 물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탱크가 필요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럼 물탱크가 치워지게 되면은 그 공간이 비게 되는 거고, 거기에 건축 법규상 건물 면적의 8분의 1까지는 관리실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다. 그럼 그거를 약간 증축을 해서 약간 두루뭉술하게 건물을 만들면 그게 이제 옥탑방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딱히 그 옥상을 정원처럼 써야겠다는 생각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한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부터 다들 마당이 없는 집에 살고, 그리고 아파트로 다 이사를 가고, 그러다가 옥상이라고 하는 공간이 햇볕도 잘 드는 어떤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임대를 줄 때 옥상은 옥탑방이 전용으로 쓰는 것처럼 되면서 그게 마치 마당 같은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최근에 이 서울 시내 단독주택 같은 걸 지어서 가봐도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2층짜리 건물을 보통 짓죠. 그리고 마당이 있는데 주변에 막 4,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서 다 내려다봐요, 그 마당을. 그렇기 때문에 주택단지만 이렇게 조성된 지역이 아니면은 마당이 마당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프라이빗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햇빛도 잘 드는 것은 사실은 옥탑방의 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공간이. 그럼 자연스럽게 그러면 높은 데 있으면은 좋은 거 아니냐? 높은 공간이. 그럼 옥탑방 같은 경우가 높은 시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반지하보다는 옥탑방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인 거예요. 통풍도 잘 되고 채광도 잘 되고, 심지어 1, 2층보다도 좋죠. 꼭대기층이 뷰도 되게 좋고. 특히 달동네에 있는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앞에 파노라마로 열려 있잖아요. 그 시각으로 내가 그 공간을 다 빌려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옥탑방은 펜트하우스와 달리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아니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옥탑방을 걸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펜트하우스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옥탑방은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걸어간다는 얘기는 중력을 거슬러서 내 노동을 해야지만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높이까지. 그리고 그걸 주거 환경이니까 하루에 적어도 2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달동네에 있는 옥탑방들이 많잖아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그 집까지 걸어가는 것도 거의 등산이고, 거기서 또 걸어서 또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장을 보고서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권력의 위계는 뭐로 정해지냐면은 내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편한가잖아요. 건축에서는 그게 결국엔 중력을 얼마나 거스르느냐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 공간에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맨 처음에 바뀐 게 루프탑 카페잖아요. 그러니까 루프탑 카페는 매일매일 가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가는 거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두 번만 가면 되는 거니까 거기는 뭐 걸어 올라가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서 맥주 한잔 하고 내려오는. 이제 올라가면 좋은 건 뭐냐면은 올라가면 시야가 확 열려 있게 되잖아요. 그럼 열렸다는 얘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사는 집 2층, 3층짜리의 빌라에 산다. 그러면 창문을 열면 앞집이 그냥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시각적 자유는 한 2, 3m밖에 안 돼요. 근데 올라가게 되면은 이 거리가 2, 3km까지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뷰가 좋은 전망 좋은 방에 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다라는 장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시야 레벨에서 올려다보지 않고서 똑같은 내 아이 레벨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광활하게 넓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공간적인 시야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그 공간을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잘 되지는 않죠. 우리가 계속 스마트폰을 보니까 고개를 이제 숙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 기생충 영화 보시면은 그 집도 경사지에 있어요, 집이. 한남동도 다 언덕길로 돼 있잖아요. 성북동, 평창동 다 언덕이에요. 산에 있어요. 산에 있으면 좋은 거는 앞이 시야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앞집이 안 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권력자의 시선인 거예요. 이성균 씨 집은 보면은 기생충에서 도로가 넓잖아요. 자동차로 올라가요. 거기서 왜 집에서 파티하잖아요. 그때 친구분들 다 올 때 보면 다 차 타고 와요. 그럼 거기 걸어가는 사람은 딱 누가 있느냐? 집안일 돌봐주시던 분이 쫓겨나실 때 가방 들고 걸어 내려오시고, 맨 처음에 아르바이트 인터뷰하러 갈 때 이 남자 주인공이 걸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높이에 의해서 시선이 결정나고 그 높이까지 내 노동을 통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또 사회적 위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 차이에 의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권력자의 시선이 되기 때문에 옥탑방도 마찬가지로 내려다보는 시선이어서 넓은 공간을 시각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권력자의 공간일 수 있으나 문제는 거기까지 올라갈 때 화석연료를 써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 노동을 써서 올라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권력자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약자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옥탑에 가시면은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게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던 방수제가 그 초록색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엔 택시도 초록색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는 알 겁니다. 브리사 이런 자동차들이 있는데, 택시 운전사인가?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1950년대 한국 전쟁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은 거의 나무가 없었거든요. 전쟁으로 통해서 일단 없었고, 그 전에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탄이라고 하는 게 되기 전에 땔감을 뗐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다 뱄단 말이에요. 제러드 다이먼드 교수가 어느 사회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를 뭘 보고 판단 내리냐 하면은 산에 나무가 많느냐 적으냐로 판단을 내려요. 산에 나무가 없던 얘기는 비가 내리면 물이 빠르게 흐르게 되고, 물이 빠르게 흐르게 되면은 표층에 있는 그런 영양분이 있는 것들을 깎아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농사의 소출량이 줄어요. 그럼 1차 산업인 농업의 소출량이 줄어들면 모든 경제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라의 경제를 살리려면 나무를 먼저 심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딱 사진을 찍으면은 이 나라 망하기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냐면은 남한의 산은 완전히 빽빽하거든요. 북한은 되게 황폐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농업 경제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럼 비료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농사를 할 때. 근데 그건 화학 공장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시면 1950년대 연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60년대에 가장 잘했던 거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식목일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게 한 것. 그게 대한민국의 국토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데 첫 단추로서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연탄 공장을 세웠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더 이상 땔감으로 쓸 필요가 없게 만든 거죠. 그걸 통해서 자연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왜 방수제가 사용이 됐냐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집들은 다 초가집, 기와집 해서 다 경사지붕이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는 극동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방수를 하기 위해서 지붕을 경사지게 만들어야 돼요. 동남아시아로 가면은 지붕이 더 급경사로 돼 있어요. 그건 집중호우가 매일매일 내리니까, 스콜 같이. 그리고 북쪽으로 걸릴수록 지붕의 경사는 완만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붕이 경사져야지만이 비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였는데, 그게 콘크리트라고 하는 새로운 건축 재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혁신적으로 건축의 형태가 바뀌어요. 지붕이 경사지지 않아도 된다, 평평해도 된다라고 바뀐 거예요. 콘크리트가 액체로 돼 있잖아요, 이게 레미콘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경사진 걸 만들기 어렵고 평평하게 하고서 콘크리트를 부으면 딱 평평해지니까 평지붕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70년대 지어진 2층 양옥집들을 보시면은 딱 2층으로 돼 있고 위에가 평평하죠. 근데 이건 문제가 방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방수제를,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녹색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옥탑방도 생겨나고, 경사지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녹색으로 된 바닥과 옥탑방이 생기게 된 그런 기술적 배경인 거죠. 근데 이 건물도 저희 3층에 가시면은 발코니가 저희가 회색으로 할 거냐 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여기 녹색으로 하자. 처음에는 촌스럽게 녹색이야 그랬다가, 이게 녹색이 처음에 여기로 이사 왔을 때 깔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발코니에. 근데 예쁘더라고요. 딴 색깔보다는 녹색이 나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얼핏 봤을 때 눈도 좀 덜 피로하고. 1층 바깥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녹색이었는데 이제 전체 건물 톤 생각해서 이제 짙은 회색으로 바꿨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택을 가능해져서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외국은 사실 옥탑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고요. 맨하탄 같은 경우에 똑같이 물탱크가 있었는데 그 물탱크를 채우고 나서 펜트하우스 같이 만드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뉴욕 맨하탄은 평지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이 달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차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8층 정도 혹은 10층, 20층짜리 건물들을 만들 때 다 평지붕이긴 하지만 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나중에 거기를 뭐 증축을 해가지고 저도 몇 개의 그 펜트하우스를 설계해 본 적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그 아래층을 다 쓰고 옥탑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를 또 다른 방을 하나 리빙룸 같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옥상 마당을 자기 정원처럼 쓰는 그런 디자인들은 종종 합니다. 역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느냐 걸어 올라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부잣집이 되느냐 아니면은 싼 집이 되느냐 그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건축법상 대부분의 지어진 건물들이 용적률을 꽉 채워서 지었거든요. 꽉 채워서 지었기 때문에 위에다 짓는 거는 다 불법 증축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법이 좀 바뀌었어요. 사선 제한법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어땠냐면 북측 도로 사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측 도로를 사선으로 쭉 올려서 그래서 우리 건물 보시면 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게 이 뒷집의 북쪽에 있는 집이 남쪽에서 오는 햇볕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생긴 건데 최근에 법이 바뀐 게 뭐냐면 9m까지는 그냥 직선으로 올려도 된다. 그러고 나서 사선을 적용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땅이 있고 뭐 뒷집 건물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지을 때 9m까지는 직선으로 올라가고 꺾은 다음에 사선 제한을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내에서 보면 여기에 그러면은 발코니가 하나 생기게 되거든요. 테라스 같은 발코니가. 그래서 이렇게 이 사선 제한 받는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건데 무슨 얘기가 다 얘기가 나왔지? 지붕 활용. 점점 지금 그 루프탑 카페부터 시작해서 야외 공간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서 옛날에는 발코니 무조건 다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어느 정도는 확장 안 하고 남겨놓는 그런 주택 그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가급적이면 테라스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결국엔 그게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우리는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게 보시면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되게 딱 정해진 집이 있었거든요. 뭐 보통 이제 산하 제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애들 둘라고 부부 해서 4명이 4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씩 방 하나 쓰고 부부가 방 하나 써서 방 3개짜리 아파트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5제곱미터가 딱 나왔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가구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큰 변화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항상 이부자리에서 잤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침대에서 자봤어요. 그때부터는 침대에서 자는 게 일상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침대에서 자기 시작을 하면은 가구가 큰 게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방이 좁아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발코니를 확장해야 되는 거죠. 실내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TV 볼 때 옛날에는 옹기종기 안방에 모여서 봤다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TV를 봐야 되는 거가 됐죠. 그러니까 또 거실에 소파가 들어가야 되니까 발코니가 또 확장돼야 되고 옛날에는 밥상에서 밥 먹다가 치우고 나서 책상으로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하면은 식탁 따로 있고 책상 따로 있고 그러니까 또 발코니 확장해야 되는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발코니라는 건 필요가 없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야외 공간이라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70년대 처음 아파트로 이사 갔을 때만 하더라도 야구할 땅이 천지 깔려 있었거든요. 야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는데 공간적으로 되게 윤택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구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다가 우리 종목이 바뀌어요. 축구를 좀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농구를 해요. 왜냐면 농구가 공간이 제일 작으니까. 그러다가 점점 이제 그거 할 공간도 없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환경에 야외 공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발코니라도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와는 달리. 네, 오늘은 옥탑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높이와 그 높이까지 가는 방식에 따라서 건축 공간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설정, 알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